코로나 정국이긴 하지만 우리 전통적 아젠다가 하나 있죠.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다. 땡땡땡이다. 한일전이다. 그 아젠다가 지금 지워지고 있어. 원래 이 반민특위의 부활, 국민이 하는 반민특위, 진짜 친일파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낙선시켜야 된다. 실제로 친일 발언한 사람들 한일 무역 전쟁 국면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통적으로 또 친일 행위했던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지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우리가 한번 전해드린 적 있어요. 부산 시민단체에서 친일파 낙선운동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관위가 못하게 했어. 특정 정당과 인물이 연상된다고. 지들도 아는 거지. 코미디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그 해석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웃기잖아. 아니 그러면 선관위 입장에서 봤을 때 친일 정당이라고 하는 게 살아남아야 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뭐 어쨌거나 누가 친일파인지는 선관위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책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지금 오래전부터 사실은 낙선 운동 자체를 불법하게 보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선거 방해법이라는 말까지 사실 듣잖아요.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 하에서 지나치게 그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의 선거에서 워낙 이제 혼탁하고 금품 선거, 그 관권 선거 같은 게 너무 심할 때 그때 당시에 그런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요건들을 만들어버린 건 사실인데 왜 국민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국민들의 너무 당연한 권리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 방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이렇게 뭐 범죄에 가까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한은 국민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걸 최대한 열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싫은 사람 당선 안 되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법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낙선 운동 자체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억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여기 잠깐만 끊고 갈게요. 지금 잡음이 진짜 들려서 일단 어디가 생긴지를 몰라. 이 시스템 처음이라. 한번 앞에 좀 떴다가 한번 빼주세요. 일단은 정전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뺐다가 넣어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괜찮아요? 둘셋 괜찮아요? 하나 둘. 이유를 못 찾겠구나. 일단 좀 불편하시다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만 참아요. 라인이 어디에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거든요. 예. 근데 그거 알 수가 있나 지금 이 소리가 어마어마해서 자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선거법 위반 공문을 보내서 친일 국회의원 낙선운동 하지 마라. 선관위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꼼꼼한 해석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니까요, 진짜. 미래한국당 정당으로 받아준 거 있죠. 이거 다시 한번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김밥을 이쑤시개로 먹는지 젓가락으로 먹는지까지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왜 그걸 받아주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화딱질나게 하네 진짜. 그 선관위가 그 미래한국당 허가해 준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너무 이상해. 자, 이 잡음이요.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생긴 잡음일 수도 있거든요. 핸드폰 좀 꺼져 보세요. 아 미치겠네. 항상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잡음을 안 들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송 들으시다가 근데 핸드폰을 꺼버리면 돼. 근데 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잡음을 듣기 싫으면 핸드폰 꺼버리면 되죠. 그럼 안 되지. 천재인데. 천재다 바보지. 예, 계속하세요. 그 선관위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진짜로 위성정당을 허락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미래한국당을 허락하는 거 보고 저는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아니다. 저 안드로메다 선관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드로메다 문제인가? 달나라 갔다 왔습니까? 우주로 갔다 왔습니까? 이게 지금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거는 소수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취지가 이미 연동에 그 조문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기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거를 허락해 주는 거 보면서 와, 저건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그냥 다들 조용히 있다가 뜬금없이 창당 신고서를 내고 이렇게 했다면 아 속았구나. 속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거법 통과되기 전부터 그렇죠. 민경욱이 그렇죠. 공언했지 않습니까? 공언했죠. 우리 위성정당 만들 거다. 자매정당 만든다.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공언하고 실제로 탈당해가지고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당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다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 보고도 받아주는 건 명백한 그러니까 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법률 위반입니다. 네. 개정 공직선거법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을 네. 아예 위반한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에서요 선관위는 진짜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 편드는 사실상 그런 선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우당 위성정당을 인정하는 곳은 사실 구소련하고 북한밖에 없었어요. 이거 뭐 이런 걸 인정을 해줘요. 이게 말 그대로 법문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명백한 불법은 없을지언정 이거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탈법행위거든요. 그렇죠. 탈법이죠. 이런 탈법행위를 국가 권권력이 인정해준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흐름상 선관위가 실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절차상 문제 없으니까 미래한국당 통과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친일파 없는 국회 만들기 친일파라는 게 꼭 지금 미래통합당에만 있으란 법이 있어? 그리고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의정 활동할 때 친일 발언 등을 못 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거죠. 바로 그거죠. 시민운동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21대 국회에서는 최소한 친일 행각은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경고형의 시민운동으로 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불법 시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선관위 참 이상해요. 이제 선관위는 저는 어떻게 보면 탄핵 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에 그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이 토착 외구라는 어떤 개념으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상 일본을 이롭게 하는 엊그저께 방송 중에 그런 이야기 나갔죠. 제목에도 나갔는데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이미 넘어섰다. 예. 기준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예. 그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OECD 홈페이지에 자료로는 예. 지금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일본의 그 식민사관이 주입된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이겨하면서 어떤 상황에 적당히 일본과 타협해가지고 일본이 지금까지 무역 흑자를 계속 봐왔던 이 무역 불균형 규제 같은 것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깨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도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뒤에서 물어뜯었습니까? 일본 눈치 봐야 되고 지금 중국 눈치 보면서 뭐 입국 금지가 어쩌는지 말하는 놈들이 일본한테 잘못 보이면 대한민국 산업 다 망한다 이런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친일발언을 하면서 그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특히 지금에 와서 선관위 같은 데가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나경원이 또 뭐 나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친일파를 없애자는 건 대한민국의 선관위라면 당연히 오케이 해야지. 이거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그 해석 자체가 과잉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표현을 그 선관위 자기네들 머릿속에 연상이 됐나 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나중에 선관위가 종북, 친중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낙선 운동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뭐 색깔론 들고 나올 거잖아요. 안 들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참 어제 최민희 의원하고 방송하실 때 그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일본을 이제 넘어섰다, 우리가 앞섰다 이런 방송을 어제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왜 이제 맞는 이야기인가 하면 그 우리가 그 지표가를 평가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그냥 명목상의 지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뭐 3만 뭐 한 1,000불, 2,000불, 3,000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걸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작아요. 그건 맞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력이라고 하는 걸 따지거든요. 구매력 환산 지수로. 네, 맞습니다. 예. PPP라고요. 이 PP가 이제 Purchasing Parity 예. 구매력이고 P가 이제 이게 이걸 환산한다는 거죠. 예. 그죠? Purchasing Power Parity PPP인데 이 구매력 지수를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 사는 평균적인 사람하고 우리나라에 사는 평균적인 사람을 이제 소득을 비교해 보면 살림살이가 이제 우리가 더 나아졌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교하기에 그렇죠. 아주 공정한 거거든요. 실제로 제네바 같은데 스위스 제네바 같은데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어보면 2만 원 이하로는 밥 먹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7,000원에 밥 먹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생활 물가가 엄청 더 비싸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이제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은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케이.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앞섰다. 맞다 그 말은. 역시 전문가시라 또 이런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이라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M이다 이런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